아버님, 제가 과거에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호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방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사랑! 내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나? 창호는 너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지만 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어. 이제 그만 창호의 인생에서 물러나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75세 김상훈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아내와 결혼하여 딸 하나와 아들 둘을 낳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첫째인 큰딸과 큰아들은 현재는 50대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인 창호만 47세의 나이에 아직 미혼으로 일해 더 열중하며 살았던 아이입니다. 오늘은 노총각 막내 아들 창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호는 어릴 때부터 영리하고 공부도 잘했으며 어떤 일이든 마음먹으면 열심히 노력하여 이루어내곤 하는 집념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막내 창호는 우리나라의 명문대학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그때부터 저와 아내의 마음 한켠에는 뿌듯함과 함께 이 아이는 잘 살겠구나 하는 안도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 아들은 젊었을 때부터 꽤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성격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 졸업 후 취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창호는 바로 무역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대 후반부터 스스로 일을 시작해 작지만 알찬 회사를 일구더니 30대 중반에는 이미 자리를 잡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창호가 정말 대견했지만 그 아이의 청춘이 온통 일에만 묻혀버리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창호는 47살이 된 지금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업은 잘 풀리고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창호가 늘 혼자였다는 점입니다. 친구들도 드물고 결혼하지도 않고 지내는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리면 좋을 텐데 하고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창호는 그저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인 삶을 이어갔고 점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화창한 봄날 목요일 오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창호가 강남역 근처에서 거래처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지갑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창호가 첫 사업을 시작했을 때 선물로 준 것이었고, 창호는 20년 넘게 그 지갑을 사용하며 그 속에 자신의 삶을 담아왔습니다. 당시 제 마음으로는 지갑도 잃어버렸지만 창호의 중요한 무언가가 또 빠져나간 건 아닐까. 싶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창호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강남역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리셨나요? 라는 말로 시작된 그 통화는 창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이민아라는 여성으로 지갑을 주었다며 다음 날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창호는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지만 당시 저는 그저 지갑을 찾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평소와 다르게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침부터 넥타이를 고르며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볍게 농담도 했습니다. 지갑 찾으러 가는 건데 어디 선보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장을 입을 일인가? 하고 말이죠. 창호는 어색하게 웃더니 그냥 깔끔하게 보이는 게 좋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어딘가 설렘이 묻어나는 것 같아 내심 미소를 지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불안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이민아는 27의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수줍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창백한 피부에 긴 생머리,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창호의 눈에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민아는 창호의 회사 제품을 좋아하며 SNS에서 자주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에 창호는 기분이 좋아져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만남은 예상보다 길어졌고 점심시간에 시작된 대화는 어느새 저녁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20살이나 차이가 났지만 대화가 끊이질 않았다고 창호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민아는 또래와는 다른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창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운명인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이민아가 남긴 한마디가 창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둘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창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저도 처음에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불안감을 느꼈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호가 이민아와 만난 뒤로 아들의 일상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오던 창호가 이제는 자주 저녁 약속을 잡았고 주말이면 어딘가로 나갔다 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아내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창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고 사업으로만 꽉 찼던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긴 것 같아 다행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창호가 저와 아내를 저녁 식사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저녁엔 제가 꼭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창호는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말에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개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야? 창호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분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해요. 아내와 저는 순간 놀랐지만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창호가 드디어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우리가 약속한 식당에 도착하니 창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자리에는 긴 생머리에 단아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호가 하는 말을 경청하며 가볍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창호와 그 여성분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예의 바른 자세로 공손하게 90도로 숙이며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창호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상냥한 목소리에 단정한 태도,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민아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광고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창호 씨 회사 제품을 SNS에서 자주 소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됐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창호의 가족을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이민아의 말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 SNS에서 활동도 하세요? 창호한테 얘기 들으니까 아주 성실하신 분 같던데요. 이민아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창호 씨 회사에서 나온 제품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 구독자들에게 추천할 때마다 반응이 아주 좋았답니다. 저는 처음엔 이런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만 속으로는 어딘가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정말로 창호와 함께할 운명일까? 아니면 단지 좋은 인상만 주려고 노력하는 걸까? 저의 의문은 그녀가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점점 커졌습니다. 이민아는 식사 내내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독립적으로 자랐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일하시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그녀의 말에 아내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 드문데 참 대단하네요.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가 지나치게 완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말을 검소하고 소박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는 듯 신중하게 골라서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움직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늘 계획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하죠. 창호 씨도 그런 면에서 저와 정말 잘 맞아요. 둘 다 계획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녀가 웃으며 창호를 바라보자 창호도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 맞아요, 아버지 어머니. 창호의 얼굴은 밝고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어딘가 모르게 이 관계가 지나치게 완벽한 궤도로 짜여 맞춘 듯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민아는 창호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게 설명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창호 씨와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책임감과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까지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에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우리 아들을 이렇게 좋게 봐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관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왜 내 안에 불안감이 계속 남아있는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연신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 같지 않아요? 창호한테도 잘 어울리고. 하지만 저는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보이긴 했는데 뭔가 너무 완벽하지 않아? 아내는 그런 저를 걱정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냥 우리 아들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걸로 된 거죠. 그 말에 저도 한동안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의 의구심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창호와 이민아의 관계는 처음부터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할수록 창호는 자신도 모르게 이민아의 모든 것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소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새로운 설렘이었습니다. 이민아 역시 창호를 향해 사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창호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창호 씨가 처음이에요.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런 말에 창호는 이민아에게 항상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민아는 점점 창호에게 작고 사소한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귀여운 부탁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민아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창호 씨, 제가 출근할 때 들고 다닐 핸드백이 하나 필요한데 요즘 사용하는 게 좀 낡았어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고 싶긴 한데 괜찮을까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창호의 눈치를 살폈고 창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줘야지. 나중에 퇴근하고 백화점으로 같이 보러 가자. 핸드백을 고르러 간 날, 이민아는 창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창호 씨랑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제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창호는 그녀의 말에 더욱 자신감을 얻고 그녀가 원하는 명품 핸드백을 사주며 웃었습니다. 내가 기쁘면 나도 기뻐. 이런 거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이런 사소한 부탁들은 점점 더 늘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이민아는 또 다른 부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날도 두 사람은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민아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너무 오래돼서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출퇴근할 때도 그렇고 출장 갈 때도 그렇고 창호 씨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창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차를 바꾸는 게 좋겠네. 어떤 차가 필요해? 창호는 그녀의 요구를 가볍게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외제차를 요구할까봐 약간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민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저도 창호 씨처럼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회사에서 이런 건 문제 없잖아요, 그쵸?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그 한마디에 창호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당연히 들어줘야지. 며칠 후 창호는 그녀를 데리고 자동차 매장에 갔고 이민아는 창호의 도움으로 고급 외제차를 계약했습니다. 차를 인수받은 날, 이민아는 창호의 손을 꼭 잡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창호 씨 덕분에 출퇴근할 때마다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창호는 자신이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민아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졌고 창호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민아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사랑스러운 태도로 창호를 대했고 그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창호 씨, 저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제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저도 더 노력할게요. 그러나 창호가 그녀를 위해 쏟아붓는 시간과 돈이 늘어날수록 저와 아내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 창호가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창호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제 좀 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민아의 요구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인지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매주 데이트를 하던 창호는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미나와 함께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지만 저는 속으로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니 아직 서로 안 지 2달도 안 됐는데 너무 빠르지 않냐?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지만 창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미나는 제가 평생 찾던 사람입니다.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만남을 가져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나이도 많았고 무엇보다 결혼을 하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너무 확고하여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혼 준비의 일환으로
양가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는 서울의 한 깔끔한 한정식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약속된 날 아내와 함께 식당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무언가 확신을 얻을 수 있기를. 이민아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데 이민아와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점잖아 보이는 중년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약간 희끗한 머리카락에 둥근 안경을 썼고 어머니는 단아한 치마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고개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첫인상은 꽤 좋았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도 차분했고 태도도 깍듯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습니다. 이민아의 아버지는 가끔씩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어머니는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아와 부모님 사이에는 어디에서도 자연스러운 다정함이나 가족 간의 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 내내 부모님은 이민아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이민아 역시 부모님께 특별히 말을 건네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외모와 이민아의 외모는 모든 면에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아는 창백한 피부에 큰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전혀 다른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둥근 얼굴형과 짙은 피부톤을 가졌고 어머니는 작은 눈과 평범한 이목구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은 마치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결혼에 대한 논의를 꺼냈을 때의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제가 신혼집이나 결혼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하려고 할 때마다 이민아의 부모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잘하겠지요. 저희는 그저 응원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가 어딘가 애매모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부모로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이나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아내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 씨 부모님께서는 결혼 준비에 대해 혹시 따로 생각해둔 게 있으신가요? 저희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하지만 이민아의 아버지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도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래도 부모님들 인품이 참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허허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만 보이진 않았어.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 결혼 준비에 대해 묻는데도 너무 무관심한 느낌이었고 이민아랑 가족 같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 아내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긴 하네요. 부모님이랑 이민아 씨가 대화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게다가 두 분 다 너무 딸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해서 이민아와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부모님들은 점잖고 인물도 좋았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지는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느낀 이 이상한 기분은 결국 또 다른 의심의 불씨가 되어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결혼이 점점 구체화되어지면서 이민아는 자신이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을 만들기 위해 아들에게 구체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창호 씨, 결혼식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창호는 그녀의 열정을 응원하며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녀의 요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성대해졌습니다. 이민아는 결혼식을 호텔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강남의 5성급 호텔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어야 했습니다. 창호 씨와 제 결혼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대표님이신 창호 씨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런 중요한 날에 어울리는 장소에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의 말에 창호는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우리 둘만의 특별한 날이니까. 예식장은 이미 화려함으로 유명한 연회장으로 예약되었습니다. 이민아는 호텔의 최고급 웨딩 패키지를 선택하며 연회 음식은 미쉐린 스타 셰프가 준비한 코스 요리로 결정했습니다. 음식 메뉴는 스테이크와 랍스터, 각종 고급 와인으로 구성되었고 디저트로는 수제 초콜릿과 망고 무스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며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우리 결혼식을 잊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드레스도 특별했습니다. 이민아는 평소 SNS에서 보며 동경하던 해외 디자이너 브랜드 드레스를 고집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특별 제작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드레스를 입으면 정말 완벽하지 않겠어요? 창호는 가격을 보고 잠시 주저했지만 이민아의 반짝이는 눈빛에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드레스 외에도 그녀는 예복, 신발, 장신구 등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준비하며 웨딩 사진 촬영을 위해 유명 사진작가를 섭외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장식하는 꽃과 데코레이션도 그녀의 요구를 따라야 했습니다. 연회장은 수천 송이의 신선한 백합과 장미로 꾸미기로 했고 꽃장식은 해외에서 특별히 공수한 디자이너가 맡기로 했습니다. 이민아는 사진에 담길 모든 순간이 완벽해야 해요. 사람들이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이라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 역시 그녀의 기준에 부합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억에 남을 신혼여행을 가야 하지 않겠어요? 몰디브의 프라이빗 풀빌라를 예약해요. 전용 요트도 빌릴 수 있대요. 이민아는 창호에게 여행사 견적서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바다 위에서 둘만의 디너를 즐길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꼭 추가해야 해요. 신혼집 역시 문제였습니다. 이민아는 처음부터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요구했으며 단순히 신혼집이 아닌 앞으로 우리 가족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해요.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요즘 전세는 불안하잖아요. 매매로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어야 우리가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도 자랑할 수 있죠. 창호는 그녀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회사 자금까지 동원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민아는 이 상황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사라면 이런 건 금방 해결할 수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저도 창호 씨를 더 열심히 도울 거예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이민아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우리의 특별한 날을 위한 것이라 말하며 창호가 주저할 때마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저는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혼 준비가 이렇게 화려하고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이 과연 창호와 이민아의 행복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심이 깊어진 저는 은퇴한 형사인 고향 후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후배는 며칠간 이민아의 과거를 조사한 뒤 믿기 어려운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이민아는 단순히 창호의 연인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장훈이 형, 내가 한 며칠 조사해봤는데 말야. 후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민아 씨는 지금 27살이라고 했지만 사실 35살이야. 그리고 형, 더 큰 문제가 있어. 이 여자가 과거에 3번이나 파혼을 했고 그 이유도 다 금전적인 문제였어.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금전적인 문제 말이냐? 자세히 좀 말해봐. 제 말에 후배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약혼자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어. 둘이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이민아 씨가 고가의 명품 가구를 요구했는데 그 청년이 부담을 느껴 거절했지. 그랬더니 바로 약혼을 파기했어. 더 놀라운 건 그 청년에게 이미 청첩장 제작비며 예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거야. 결국 그 청년은 모든 돈을 잃고 빚까지 지게 됐대.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후배는 두 번째 약혼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약혼자는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사람인데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민아 씨가 차량 한 대를 요구했대. 결혼을 위해 차를 사줬더니 곧바로 약혼을 파기하고 그 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했어. 그 약혼자는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했지만 이민아 씨가 오히려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어. 세 번째 약혼자의 경우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후배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약혼자와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고 결혼식을 앞둔 며칠 전에 갑자기 사라졌대. 알고 보니 그 사이에 약혼자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조사 결과 이민아 씨가 그 약혼자에게 회사 자금을 빌려 쓰게끔 유도했던 거야. 이로 인해 그 약혼자는 징역형을 받았고 이민아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받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어. 저는 이쯤에서 이야기를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후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형, 이 여자는 단순히 파혼만 한 게 아니야. 이미 4년 전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어. 그때도 똑같은 수법이었어. 결혼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고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끝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민아는 창호와 만나기 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창호의 회사와 재력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 뒤 접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후배는 창호와 이민아가 만난 지갑 사건 역시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형, 이건 내 직감인데 지갑도 일부러 가져간 걸 수도 있어. 창호의 명함을 보고 연락했다는 것도 의도적으로 보이고.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나에게 후배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씨 부모님에 대해 조사해 봤어.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숨을 깊게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상견례 때 부모님으로 나왔다던 그 두 사람, 사실 이민아 씨의 부모가 아니야. 부모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한 가짜들이야.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가짜라니. 부모님 대행 서비스.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야? 후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의외로 많아. 결혼이나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부모님이 없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부모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야. 이민아 씨가 데려온 두 사람도 이런 서비스 업체를 통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어. 형이 말한 대로 그날 상견례에서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한 것도 다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였던 거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민아는 왜 이런 사람들을 데려왔을까? 그녀의 진짜 부모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니, 그녀는 정말 부모가 있는 사람인가? 후배는 제 혼란을 눈치채고는 그 다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민아 씨에 대해 더 조사해봤는데 그녀는 사실과야. 부모님은 그녀가 아주 어릴 때 그녀를 버렸고 이후로는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자랐어. 이걸 숨기고 싶었던 걸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아는 자신을 마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평범한 사람처럼 묘사했지만 그녀의 과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는 그녀가 과거 시설에서 자라던 시절에도 수차례 문제를 일으켰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청소년기에도 사소한 사기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 시설에서 함께 자란 아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자기가 시설을 떠난 뒤에도 도움을 주겠다며 거짓말로 돈을 받아 챙긴 일도 있었지. 후배로부터 이민아의 과거와 상견례의 진실을 들은 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왔습니다. 이걸 창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니, 말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창호는 이민아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그 아이가 내 말을 믿을까? 온갖 생각들이 저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괜히 걸음이 무거워져서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아는 고아로 자랐고 그녀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부모님 대행을 고용해 상견례를 꾸며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창호는 결혼 준비에 들떠 있었고 이민아와 함께하는 미래를 그리며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진실을 말하면 그 아이의 모든 꿈과 기대가 산산조각 날 게 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호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창호는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고생을 해왔고 청춘을 바쳐 지금의 자리에 오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창호가 드디어 누군가를 만나 마음을 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였던 창호가 이제야 웃을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이 모든 걸 망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민아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했고 창호는 그녀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주려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녀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아들의 모습이 점점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창호가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호가 지금 당장은 사랑으로 그녀를 믿고 있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밝혀지면 창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아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면 아들이 나를 원망하게 될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랑에 빠져 행복해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거짓으로 둘러싸였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 채 하루 종일 혼자 고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호와 이민아가 함께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진 속 창호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민아를 향한 그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녀도 그런 창호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사진을 손에 쥐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행복을 내가 깨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창호가 더 큰 고통을 겪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평생 아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아버지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늦게야 용기를 내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이다. 창호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지금 말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줄 뿐이야. 하지만 그 결심을 하고도 한동안 창호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창호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아들을 부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이 떨렸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창호를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제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그리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까? 창호가 나를 믿어줄까? 제 심장은 마치 금방이라도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창호야, 아버지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이 말을 하는 거다. 아버지가 정말 고민 많이 했다. 하지만 내가 이걸 모른다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말해야겠어. 제 목소리가 떨렸고 그 순간 창호의 눈에는 걱정이 스쳐갔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제가 평생 기억할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창호가 이민아의 진실을 마주한 날 아들의 눈빛은 텅 빈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다 거짓말이겠죠? 미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은 진짜였다고요.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가 내민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신분증과 전과 기록, 부모님 대행 계약서, 과거 파혼 기록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거짓말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왜 이런 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을 믿고 싶었던 건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그 믿음을 이용한 게 잘못이지.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에서는 그렇게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정작 제 개인적인 일에선 이렇게 속다니. 정말 바보 같아요. 그날 이후 창호는 회사에도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틀어박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술에 취해 거실로 나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녀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든 걸 잘못 판단했어요. 아들의 눈물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창호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민아를 직접 만나 결혼을 끝내겠다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알고 있음을 밝히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이민아를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마주했을 때 이민아는 여전히 단아한 차림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창호 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녀는 태연한 얼굴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민아 씨, 이제 그만 이 연극을 끝내야 할 때야.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금방 다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내가 감추려고 했던 모든 기록이 있어. 부모님 대행 서비스를 고용한 것부터 과거의 파혼과 전과 기록까지 모든 걸 알고 왔어.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만 곧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과거에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창호 씨와 저는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를 이렇게까지 방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 내가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나? 창호는 너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지만 너는 그 믿음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 했어. 이제 그만 창호의 인생에서 물러나줘. 이민아는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차피 창호 씨가 저를 용서할 수 없다면 제가 떠나는 게 맞겠죠. 다만 제가 그를 사랑했던 것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창호야, 이민아 씨와 이야기했다. 그녀도 너와의 결혼은 포기하기로 했다. 창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나는 게 맞겠죠, 아버지. 그런데도 저는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걸 계기로 더 강해질 거야. 이번 일은 분명히 너를 성장하게 할 거란다. 창호는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평정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민아와의 관계에서 얻은 상처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그는 업무에 몰두하며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더 강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회사에 전적으로 집중하면서 다시 제 자신을 찾아보려 합니다. 사랑이 제게 주었던 교훈을 이제 제 일에 녹여내고 싶어요. 저는 창호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습니다. 그래, 창호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듯 이번에도 반드시 잘 해낼 거야. 아버지는 내가 일어설 때까지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다. 하지만 창호는 단순히 업무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창호는 어느 날 저녁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처럼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민아가 시설에서 자란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그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이냐? 창호는 조용히 웃으며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의 일부 자금을 활용해 시설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회사 제품의 일부 판매 수익을 자선 기금으로 전환해 아이들의 꿈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선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민아가 제게 준 교훈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호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정말 기쁘다. 이번 일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뿌듯하구나. 그 후 창호는 자선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직접 시설을 찾아가 아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게 제가 다시 제 자신을 회복하는 방법일지도 몰라요. 창호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시설의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는 자신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아이가 창호에게 손편지를 건넸을 때 아들은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대표님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창호는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순간들을 느끼기 위해 제가 다시 일어서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민아와의 사건을 통해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성장으로 바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호는 자신의 삶을 점차 안정시켜 갔습니다. 회사는 다시 활기를 찾았고 자선 활동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사랑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아직 두려워요. 누군가를 믿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 일과 자선 활동에 집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이해했지만 한편으로는 창호가 언젠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창호야,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언젠가 다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몇 달 뒤 창호는 자선 활동 중 한 청년과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자신이 시설 출신이라며 창호의 프로그램 덕분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청년은 창호에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계신데 지금 시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세요. 대표님을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개된 사람이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은 시설에서 교사로 일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그녀와의 첫 만남에서 따뜻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자선 활동과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창호는 은정과 대화할 때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는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은정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창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자신의 과거 상처와 이민아와의 이야기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게 아직 어렵습니다. 과거에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요. 그러나 은정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듣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그런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신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는 대표님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창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 은정과의 만남을 이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창호는 은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처음으로 창호가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정은 밝고 성실한 모습으로 저희를 대했으며 아이들을 위한 그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 제가 받은 도움을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호와 이야기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창호야, 은정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냐? 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은정 씨는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녀와 이야기하면 과거의 상처도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후 창호와 은정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그들의 관계는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창호는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냈고 은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제 아들 창호는 깊은 상처를 딛고 다시 한번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창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과 용기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